어릴 적엔 일기, 지금은 수다. 쌓아둔 말을 다할 때까지 몰아서 떠들어 봅니다. 밀린 일기 39번째 페이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작합니다. 네, 오늘 토크를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네. 사실 저희가 팟캐스트 녹음하고 저희 항상 회차 마무리할 때 네. 노래 추천을 하면서 끝내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은 약간 순서를 바꿔봐서 노래를 아니, 먼저 아니. 추천하나요? 아니 추천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노래 얘기로 도입을 해보면 어떨까 이랬는데 뭔가 오늘 여기 팟캐스트 준비하러 오시면서 들은 네. 노래가 있나요? 기습 질문. 저 그냥 왔는데요. 이런. 저 따릉이 타고 걸어와가지고 그러면은 노래를 안 들었네요. 노래를 안 들으셨구나. 네네. 좋은 노래 들으면 좀 추천 좀 받으려고 했는데 그렇군요. 아쉽게 됐군요. 제가 스포티파이에 기록이 있거든요. 오. 그래서 내가 최근에 튼 게 나오는데 네. 제일 최근에 튼 게 저는 그냥 플레이리스트를 많이 재생해가지고 기분 좋은 재즈 플레이리스트를 재생했었네요. 그렇구나. 네, 여기에 한결 같네요. 네, 맨 위에 있던 노래가 그 사마라 조이라는 재즈 아티스트가 있어요. 네. 그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유명한 재즈 아티스트인데 Everything Happens to Me를 네. 그의 버전으로 부른 게 있거든요. 네네. 이거 진짜 기가 막히는데 그거를 들어가려나? 들어오는데 이제 저작권 때문에 바로 잘릴 듯. 여기까지. 감사해요. 네, 이게 Everything Happens to Me가 되게 그 원래는 서정적인 음악인데 챗 베이커가 부른 막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노래인데 이렇게. 사마라 조이가 굉장히 활기차게 부릅니다. 네, 되게 인트로였나요 방금? 네, 방금 그냥 틀면 나오는. 인트로만 들어도 되게 편곡을 엄청 재즈하게 하셨다는 느낌이 들고 네.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이제 오늘 저희가 하려는 주제가 네. 또 이제 음악 얘기랑 깊이 관련이 있어서 음악 얘기이기도 하죠. 네.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여러 가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사실 뭔가 K-팝이나 아이돌이나 이런 얘기로 그 말문을 열기에 아는 바가 너무 없어서 사실 여기서 저희가 밑밥을 한번 깔고 가자면 네네.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많이 얘기할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약간 근거가 좀 불충분할 수도 있고 그렇죠. 감상적일 수도 있고 네네. 로고스가 탄탄하지 네네. 않을 수 맞아요. 있지만 그렇지만 네. 또 이게 우리의 그 현황이다. 네. 우리의 실제다. 네네. 우리의 매력이다. 꼭 우리- 잘 알아야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학위 있는 거 아니잖아. 아이돌 학위 있는 거 아니잖아. 아이돌 학위가 있었으면은 더 네. 열심히 얘기를 했을 텐데 네. 아무튼 사실 이 모든 것의 그 시작점이 된 한 곡이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네네. 기가 막힌다는 게 좋다라는 기가 막히는 게 아니라 네. 약간 뭐랄까요 어이없음이라고 네. 해야 될까? 네. 일단 팬분들이 계시면은 네. 그거에 대해서 여러 양해를 구하고 싶지만 아니요 양해를 안 구해도 될 것 같은 게 그래요? 팬들도 이거 이해 못한대요. 네네. 바로 네. 무슨 곡이냐면은 네. 이제 코르티스 그룹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들의 곡 중에 이제 영크크라는 노래가 맞아요. 있습니다. 영 크리에이터 크루의 맞아요. 줄임말이더라고요. 노래 제목이자 이제 가사의 줄을 이루는 게 영크크인데 젊은 창작자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네. 이제 올드 크리에이터 크루로서 맞아요. 지금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 게 크리에이터잖아. 그럼요. 크루잖아. 그리고 네네. 두 명이니까. 그리고 약간 올드하긴 올드. 오케이. 근데 그 영크크 가사에 올크크가 나오던데. 네네. 네. 그래서 차마 저를 느크크라고 하고 싶진 않아서 읽진 않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올드하니까 그쵸. YB, OB 같은 관점으로. 네네네. 저는 YB, OB는 괜찮거든요. 네네. 좀 약간 힙한 느낌이 맞아요. 있잖아 OB는 아직까지. 좀 이렇게 연륜 있는 느낌. 네네. 아무튼 저희가 이제 올크크들이 나눠보는 영크크 토크를 네. 해보려고 하는데 좋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된 그 영크크라는 노래를 사실 저는 그냥 그 버들이 너 이거 들어봤어? 라고 해서 네. 차마 안 듣고 있다가 네. 알고는 있었구나. 알고는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들어볼 생각을 안 하다가 한번 이제 눌러봤어요. 네. 그리고 가사창을 눌러봤어요. 왜냐면은 요즘은 가사를 안 켜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게 이 네. 코르티스 그룹뿐만 아니라 네.
나오는 많은 아이돌들의 노래가 잘 모르겠어요. 그쵸, 제가. 그쵸. 그리고 이제 비트도 워낙 빠르고 이제 오토튠도 많이 깔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음. 가사를 열어봤는데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우리말인데 분명히. 네, 그래서 아 이거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나 이러면서 유튜브로 들어가서 네.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조금 안도했어요. 네, 네, 네. 아 그래 나만 이렇게 전응해지는 기분이 드는 게 아니구나. 이제 가사가 어쨌든 영 크리에이터 크루를 줄인 영크크긴 하지만 그냥 뭐 요를레이히 이러고 뭐 영크크 계속 남발하시고. 네, 그냥 그런 가사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고 아,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일단은 좀 뭐 좋은 쪽으로는 많이 아니긴 했겠죠. 네, 솔직히는. 네. 근데 이 얘기를 그냥 내가 그냥 꺼버리자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네. 이 자리에서 버들이랑 한번 얘기를 해보면 더 재밌겠다. 그쵸.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영크크를 시작점 삼아서 뭐 분석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저희가 했던 평소의 생각들 이런 것들 좀 재밌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버들은 근데 영크크를 처음에 어떻게 접하시게 된 거예요? 그 노래부터 들은 거 아닌 것 같고 그 밈이 되니까 영크크를 계속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크크가 뭐지? 그냥 젊은 애들이란 뜻인가?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영크크를 그 실제로 사람들이 대화할 때도 써요? 이거 뭐라고? 육성으로 들어온 적은 없는 것 같고 그쵸. 그냥 이제 네. 그 쇼츠나 이런데 밈에서 네네. 아니면 뭐 어떤 메일 제목 이런 데 쓴다든지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냥 젊은이를 대신하는 말로 쓰길래 네. 대체 어디서 나온 말이지 하고 이제 추적을 하다가 그래도 이게 이 노래에서 나왔구나. 근데 코르티스를 저도 엄청 잘 알고 있었던 건 아닌데 고라는 노래가 되게 떴잖아요. 맞아요. 쇼츠 릴스에서 많이 나왔어가지고 그 노래에 그 가수인 건 알고 있었는데 얘네가 이런 것도 이제 만들었어? 이런 노래도 있어? 딱 켰는데 약간 이제 뇌가 굳는 느낌? 이거 나만 이해 못해?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댓글을 보니까 네. 다들 이제 이게 나만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그 동질감. 안도감을 여기서 느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또 지금 좀 핫한 챌린지도 많이 하고 하는 것 같은데 레드레드라는 노래가 지금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노래가. 버들은 그 노래가 좋았어요? 그 노래 굉장히 좋더라고요. 오, 네. 가사는 몰라요. 네네. 그냥 노래만. 비트가? 비트도 그렇고 멜로디도 그렇고 뭔가 잘 맞는 것 같다. 안무도 그렇고. 네네. 근데 이게 내가 당한 건가? 이 영크크를 듣고 이걸 들으니까 약간 그 좋아 보여. 다시 보니 선녀 같다 이런 느낌. 고는 제가 뭐 잘 모르겠어요. 제 스타일 아닌데 레드레드 괜찮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그냥 그 챌린지 파트 그쵸. 그 부분만 중요한 부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돌려보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대세긴 한 것 같다. 네네. 그래서 좀 공부를 해보니까 굉장히 그 글로벌에서 지금 인기를 구가하고 있더라. 네네. 그래서 팔로워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었고. 네네. 그리고 중국에서 인기가 엄청 많대요. 중국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고. 대륙의 아이돌이구나. 네, 그렇죠. 근데 또 그 우리나라 아이돌 산업은 이제는 시작할 때부터 그 글로벌을 기틀에 두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실패하는 그룹들이 꽤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주목 못 받지만 해외에서 엄청 유명한 그룹들도 있고 맞죠. 아주 반대인 그룹들도 있는데 코르티스는 둘 다 지금 먹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성공적인 근데 하이브잖아요. 맞아 이제 거의 방탄소년단의 아마 바로 다음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바로 다음은 아니겠죠. 네. 저희가 잘 몰라서 아마 그 중간에 좀 생략된 중간에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네 있을 텐데 그래도 이제 뭐 코르티스나 이런 얘기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좀 우리의 나름의 아이돌 역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생각해 보면은 어렸을 때 이제 미쳐 있을 게 필요했어요. 보통 다 이제 입시를 인문계 고등학교니까. 거의 그냥 아침에 새벽에 가서 11시 야자 끝날 때까지 앉아서 공부만 하니까 그들의 그 관심사를 그 꽂을 만한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아이돌이 컸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생 때를 기준으로 엑소가 아주 날렸습니다. 이제 또 저희가 교복을 입고 있는데 교복 입은 남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막 으르렁거리면서 늑대와 미녀였나? 그럼 이제 자기를 미녀에다가 이입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으르렁도 있고. 가사에도 나와요. 난 늑대고 넌 미녀라고. 그럼 이제 그렇구나 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아마 방탄소년단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훨씬 소수였고 그쵸. 그때 방탄소년단은 사실 좀 열심히 하는 이제 그치. 중소돌이었어요. 지금은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나? 이제 BTS 네, 마치 BTS라고 해야죠. 마치 내가 아니야 근데 RM을 랩몬스터라고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것처럼. 안 되죠, 하지만 안 되죠. 저는 이제 랩몬스터 시절부터 랩몬. 봤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그때는 정말 몰랐죠. 엑소를 이 BTS가 능가하게 될 줄은 몰랐죠. 그렇죠. 되게 많은 친구들이 뭐랄까 다 덕질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만의 아이돌이 있었어요. 엑소 말고 또 인기 있던 그룹들이 있나요? 엑소 말고 그때 지금에서야 조금 뜨는 것 같긴 한데 그때 약간 마이너한 친구들이 B2B를 좋아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B2B가 네.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그 아이돌스러운 비주얼을 갖고 있는 그룹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네네. 아 근데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룹이고 가창력 정말 맞아요. 대단한데 뭐랄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약간 친구들에게 조롱받았어요. 그들의 그 팬덤이. 뭔가 B2B는 이제 뭔가 예능을 잘한다거나 아니면 가창력이 좋다거나 그리고 그때는 이제 저희 시대 때는 지금보다 더 그 리얼리티 같은 걸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작컨이라고 해서 그쵸. 유튜브 콘텐츠는 많이 하지만 그때는 이제 아직 TV를 볼 때기 때문에 저 런닝맨 이런 거에 한창 나올 때 많이 나올 때니까. 네, 거기서 이제 뭔가 캐릭터 자체가 매력이 있고 또 이제 제 기억으로는 B2B에 육성재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육잘도 잘생긴 또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기 캐릭터를 그런 식으로 개개인이 잡아서 그룹을 끌어올리는 뭔가 그런 식의 바이럴을 많이 했었죠. 이제 그런 이제 소규모 팬덤은 있었지만 아예 그냥 우리 고등학교를 다 장악하고 있는 이제 쉬는 시간에 그 노래를 틀지 않으면 방송반에 달려가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정도였군요. 아 장난이 아니었죠. 유사 군대라고 보면 군대네. 됩니다. 군대인데? 군대 아침에 일어나면 틀거든요. 바로 그거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뮤직뱅크 틀어야 되고. 네, 저희도 이제 엠카 틀어야 되고. 모의고사만 끝나면 바로 저희는 이제 엠카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랬구나. 네, 이제 그런 식의 저의 그런 어떤 덕질의 시초를 떠올리면은 제 개인적인 덕질이 아니더라도 지켜본 덕질에 대해서. 그쵸. 네. 뭐 모의고사를 미루고 막 콘서트를 간다든지 뭐 이제 학생이니까 네. 막 돈을 모아가지고 막 뭐 앨범 깡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제가 거의 처음 봤던 시기가 그랬던 것 같고 네. 저들은 뭐 저랑 세대 차이가 많이 나진 않지만 그래도 아이돌은 워낙 빨리 바뀌니까 맞아요. 아이돌에 있어서는 세대가 살짝 차이가 올라갈 좀 것 많이 같아요. 느껴질걸요. 네네. 그래서 버들의 그 네. 기억 속 아이돌들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진짜 저 어릴 때를 생각하면 누나들이 또 아이돌을 좋아했던 것 같고 H.O.T 같은. 네. 네네. 저희 큰 누나가 H.O.T를 좋아했어요. 누나분들은 이제 잭스키스랑 H.O.T 그렇죠. 중에 1세대 아이돌 좋아했던 거고. 네네. 근데 1세대랑 2세대가 그 간격이 좀 넓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넘어갈 때 2세대 아이돌들이 다 데뷔를 했거든요. 제 기억엔 네. 원더걸스나 소녀시대나 빅뱅이나 빅뱅이나 뭐 카라나 어. 이런 그룹들. 네. 그래서 제 반에 뭐 예를 들면 동방신기 좋아하는 애들도 있었고 빅뱅 좋아하는 애들도 있었고. 근데 저는 이렇게 막 매력을 느껴본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여자 아이돌들도 네. 원더걸스 소녀시대 뭐 이런 것도 네.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네. 그렇다고 막 제가 엄청 연예인을 좋아하고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연예계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는 어린 아이였던 것 같고 그때 나에게 중요한 건 뭐였을까? 지금 네. 생각하면 진짜 네. 아무 기억도 나진 않는데 네네. 어쨌거나 그 반에 이제 동방신기 엄청 좋아하던 초등학생 때 네. 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 친구 카시오페아죠? 카시오페아? 그쵸 그쵸. 네, 그 친구들이 부채 같은 거 뭐 이런 거 들고 오고 네네. 했던 기억이 약간 남아 있고 근데 네. 선명하진 않습니다만. 진짜 요즘 10대 분들은 책받침 모르겠죠? 책받침은 좀 오래되긴 했죠. 공책 같은 거 네네. 문구점에서 막 직접 만든 것 같은 그런 공책 그러니까. 같은 것도 있었고. 맞아. 그래서 좀 진짜 옛날인 것 같긴 합니다. 그때는 뭐 포카 뭐예요. 그럼 뭐 앨범도 잘 안 샀고 사실. 그치. 그리고 좀 시간이 흘러 이제 군대 갔을 때 아마 제일 많이 보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아까 네. 군대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 군입대
할 때 어떤 아이돌의 노래가 가장 유명했냐 이런 걸 가지고 입대곡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너 입대곡 뭐야? 하면 이제 그 시기를 그 알 수 시기를 있으니까. 알 수가 있는 거죠. 제 입대곡은 에이핑크의 미스터 츄였어요. 제가 2014년 4월에 입대했는데 그때 가장 유명했던 노래 에이핑크의 미스터 츄. 너무 추억의 네. 노래가 근데 나와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렇겠네요.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네. 이게 그때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고 군대에서 내에서도 얘기 많이 하고 전역하고 나서도 남자들끼리 얘기 꺼내다 보면 뭐 전역 입대곡 뭐야 이런 물어보니까. 얘기 엄청 하고요. 그리고 들어가서도 이제 에이핑크도 많이 보고 여자친구 뭐 이런 그룹들 네. 이제 그 음악 프로그램 무대 프로그램 이런 네. 거 하는 거를 많이 봤고 제가 찾아서 본 적은 거의 없지만 항상 다 같이 틀어져 보기 때문에 있으니까. 틀어져 있기 때문에 네네. 즐길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제가 전역할 때쯤 아직 기억나는 게 그 식스틴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게 트와이스 데뷔시키는 네. 아마 프로그램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제 기억엔. 근데 그때 막 전소미 떨어지고 뭐 이런 걸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나오니까 트와이스가 데뷔를 한 거죠. 그쵸.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아이돌과 굉장히 멀어졌다. 자연스럽게. 이제 뭐 안 들으려고 안 들은 거 이런 거 아니겠지만 네. 물론 이제 정말 중요한 음악들 그 역사적으로 중요한 음악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알게 되고 듣게 되고 하지만 이제 그때 이후로 제가 막 엄청 가까이 지내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뉴진스 나오고 뉴진스를 저는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 브랜딩의 관점에서 네. 엄청나게 팬이었는데 지금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곡을 꼭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응원봉도 있고요. 앨범도 있고. 네. 네. 근데 이제 제 돈으로 사진 않았어요. 다 선물을 받았어요. 아, 응원봉을 누가 선물을 해줄 수 있나? 근데 제가 뭐 뉴진스 좋다, 음악 네. 좋네 이러고 다니니까 네. 이제 회사 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응원봉을 사준 거예요. 오.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근데 좀 건전지를 슬프다. 넣어본 적도 없습니다. 아, 근데 쓸 일이 좀 있어야 될 텐데. 네, 그때 네. 계엄 때 들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데서라도 쓰셨어야죠. 그러니까 그때는 생각을 못하고 안 들고 그냥 갔거든요. 네. 네, 근데 가니까 다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또 아저씨가 들고 있으면 좀 아니죠. 더 포토제닉한 순간이죠. 모든 그 삼촌 팬, 그 네, 삼촌 팬으로서. 네네. 엄청난 활동가처럼 보였을 것 그러니까 같기는 주목 한데. 받기는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주목받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또 저희의 그런 아이돌 스토리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뉴진스까지 어쨌든 맞아요. 근으로 가장 최근으로 오게 됐는데 근데 또 생각해 보면 뉴진스라는 거는 이제 열풍이 한번 싹 진짜 불었으니까. 네, 뭐 말도 안 되는 아이돌, 말도 안 되는 아티스트죠. 감격하신 거 아니죠 지금 말도 안 되는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새 지평을 열었다. 그렇죠. 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건 네. 저만 하는 평가가 아니라 네, 아예 그 산업 자체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은 거고 그만큼 뭐랄까 근데 확 올라갔다가 또 이슈도 많이 되고 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게 준비하다 생각난 건데 뉴진스가 왜 이렇게 떴을까? 뭐 그걸 분석한 글들은 굉장히 많고 그쵸, 그런 거는 많고.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약간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SF 영화가 되게 매니아층도 많고 한 영화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엄청 떠서 유명해진 영화들도 있고 예를 들면 인터스텔라 같은 거 그리고 프로젝트 헤일 메리도 엄청 유명하고 상업적으로도 큰 성과를 이뤘는데 이제 뉴진스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인터스텔라 같은 SF 영화라면 네. 이제 코르티스 같은 그룹들은 네. 사실 우리가 좀 난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좀 이런 지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스탠리 큐브릭의 스페이스 오디세이 같은 영화에 비유할 수 있잖아. 아니면 뭐 스타트렉 같은 약간 그쵸 매니아층이 있는 영화들, 네네. 드라마들 같은 우주를 소재로 한 영화들이어도 약간 연출에 따라서 맞아요. 또 감독에 따라서 그 팬층이 굉장히 다양하니까. 근데 뉴진스는 막 원래 아이돌 팬덤들도 엄청 좋아했지만 아이돌 바깥에 힙합 하는 사람들도 엄청 좋아하고 네. 저 같은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쵸.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던 또 저 같은 사람의 주목도도 끌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국민 가수 이런 게 우리가 익히 생각하는 임영웅 이런 게 아니라 네, 건행. 뉴진스가 그쵸. 국민 가수 아니었을까? 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이렇게 돼버렸다.
그러니까 그만큼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 뉴진스 얘기만으로도 이렇게 또 할 수 있지만 그쵸. 어쨌든 뉴진스를 타고 다시 그 코르티스의 영크크로 돌아오자면 저는 그 뉴진스의 곡이 뭐 더 좋고 나쁘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들이 아까 버들도 얘기했다시피 브랜딩에 굉장히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의 아이돌들은 그 브랜딩을 어쨌든 기획사에서도 확실하게 하려고 하고 맞아요. 그거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는 사실 그들을 이제 좀 단호하게 말하자면은 싱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뭔가 싱어라기보다는 퍼포머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영크크나 이런 것도 이게 대중성을 가진 어떤 노래일 수는 있지만 네. 그러니까 뭐 여러 의미에서 근데 그게 뭐 음악성을 인정받는 어떤 가사를 갖고 있다거나 멜로디를 갖고 있다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이런 거 보면서 많이 좋다고 느낀다면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느껴라 이러는데 저는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나도 꼰대가 돼가는 건가? 이해도가 떨어져 가는구나. 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또 저도 문득 생각을 해보면 근데 코르티스만 그런가? 아니면 코르티스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언급을 계속해서 그렇지 뭐 에스파 에스파도 최근에 신곡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에스파의 신곡을 한 번도 그 전체 가사를 이해해본 적이 없고 그들은 이제 제가 뮤직비디오를 한 번씩 이렇게 보는데 그들의 그 컨셉추얼한 거를 잘 못 따라가겠어요. 제가 뭔가 제 취향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리고 뭐 최근에 또 엄청 쇼츠나 이런 데서 바이럴이 되고 있는 게 그 또 최애나 씨가 한 무슨 캐치라는 곡의 그 춤 약간 이런 챌린지를 많이 봤어요. 네, 그런 밈이 엄청 많이 뜨고 또 아일릿 이런 분들이 하는 그런 어떤 왜냐면 이제 아이돌들은 거의 다 챌린지를 하잖아요. 이건 지코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이죠. 지코는 아무 노래나 틀어보라고 했는데 지금 아무거나 가지고 나올 수 없게 됐잖아요. 모든 아이돌들이. 그 춤도 그래서 훨씬 더 뭔가 그 챌린지에 적합하게 만들어야만 되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이렇게 난이도가 올라갈 것 같아요. 어려워지고 만드는 분들이. 그쵸. 이제 더 이상 챌린지 할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이제 한 영상을 보면서도 막 하게 되는데 근데 또 생각해보면은 나 어렸을 때는 그러면은 가사 수준이 훨씬 높았고 막 서정적이었나? 막 전혀 아니죠. 저희 때도 난해한 오렌지 캐러멜이 그쵸. 나와서 막 원숭이 바나나 지금 생각난 게 막 여자 대통령 이런 거. 근데 여자 대통령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런 게 뜯어보면 진짜 이상한 가사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제 여자분이신데 그거 여자 대통령 이후에 나온 노래예요. 해석하자면 약간 그 여성의 주체성을 내세우는 곡이었겠죠.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자분인데 왜 이렇게 수줍게 그러냐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느낌만 남아 있어. 그러니까 저는 그 이렇게 막 뭐랄까 경례하는 포즈로 춤을 추는 그것만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막 가사가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참 곱씹어볼 생각을 못했는데 곱씹을수록 이상해. 곱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흘러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여자 대통령 아니어도 뽀삐뽀삐 이런 거 하면은 이제 뭐 그냥 놀이동산에서 하는 어떤 고양이 탈 같은 거 쓰고 나와서 가사도 뽀삐뽀삐밖에 없어요. 근데 뭐 차트 1위 하고 막 뭐 인디언 뭐 하고 1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 정말 내가 영크크를 보고 뇌가 굳는 느낌이 왔을 때 노래에 집중을 하기보다 퍼포머로서 그 모든 순간이 완벽하게 남는 어떤 이미지로서 남아야 한다는 그런 강박이 아이돌 스스로도 그렇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한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부분에서 좀 그런 걸 느끼냐면은 사실 제가 생각할 때 노래라는 거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은 뭐 가사나 멜로디나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의 큰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그래서 노래를 처음만 들어서 좋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을 때 저한테 주는 어떤 감상이 있을 때 되게 제가 딱 꽂히고 좋아하게 되는데 이 아이돌 노래의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 특징이 정말 노래 자체가 포토제닉하다. 그냥 어느 구간에 멈춰도
딱 그 프레임 안에 완벽해야 된다. 근데 그게 뭔가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유튜브 콘텐츠 아니면 뭐 무대 영상 이런 거에서 모든 순간을 사람들이 다 멈춰볼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막 4K, 막 8K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참 무섭기도 하거든요. 한편으로는 자기의 모든 순간이 다 노출이 된다는 게 아이돌 산업의 숙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카메라 렌즈들이 결국 다 대중의 수천 수만 개의 눈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들 앞에 서는 그 눈동자들 앞에 서는 그 아이돌들의 나이가 점점 더 어려진다는 게 저는 좀 이 산업의 되게 무서운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영크크나 이런 얘기를 할 때 되게 아이돌들의 노래가 나한테 그냥 딱 꽂히기만 하면 되는 건가? 어떤 의미로서 내가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더 놓치게 되는 게 많은 건가? 네네. 좀 그런 생각을 저는 영크크 들으면서 많이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버들이 좀 코르티스를 얘기할 때 잘 몰라서 공부까지도 좀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공부한 내용들 을 볼 때도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이렇게 내가 찾아봐야 이 사람들의 대단함을 알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라고 느끼는 게 이제는 우리가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이해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 아이돌 산업이라는 게 우리를 타깃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여성들을 정확하게 노리고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듣고 이해를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확한 방법이고 오히려 그걸 배제시키는 방식으로 가는 게 더 산업적으로 성공하는 방식일 수 있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이 우리가 이제 익히 생각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파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 반대적 접근으로 봤을 때 정확한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파는 게 정말 좋은 마케팅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들이 느끼는 문제나 불안 같은 거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게 진짜 좋은 마케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아이돌 산업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를 이제 어디서 느끼냐면 예를 들면 이제 보통 유사연애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아이돌 팬덤과 아이돌 간의 이제 관계가 약간 유사연애적으로 흘러간다. 근데 이게 아이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다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산업적으로 그거를 계속 만들어간다라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버블 같은 이제 소통 플랫폼에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되냐면 내가 메시지를 보내면 이 친구가 답장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1대1이 아니라 1대 다수. 뭐 100, 1000 몇만일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름을 갈아 끼워가지고 이름을 뭐 그늘 오늘 밥 먹었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아이돌 처음 접했을 때는 그냥 범접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지금은 다 어떻게 하면 닿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쵸, 근데 그거를 계속 락인을 시켜가지고 촘촘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버블도 있고 인스타도 계속 셀카들을 올려주고 근데 인스타도 뭐 물론 답장은 안 오겠지만 DM도 보낼 수 있고 태그도 막 걸 수 있고 이 사람과 내가 점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절대로 되지 않을 것들을 계속 그럴듯하게 보여주는 이 방식으로 아이돌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사회에서 아이돌이 가지고 가는 컨셉인 거고 그리고 그 컨셉에 맞게 처음부터 기획이 됐겠죠. 그러니까 좀 이런 자연스러운 모습 이런 것도 좀 더 보여주려고 하고 사실은 그것도 다 기획된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 디지털 네이티브랑 너무 적절하게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그 세대론도 결국은 우리는 사실 학창 시절에부터 스마트폰을 엄청 많이 쓰진 않았잖아요. 맞아요. 뭐 고등학생쯤 돼서 중학생부터 어느 정도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대학 와서야 좀 더 이게 보편화가 됐는데 그러니까 아이돌을 접할 때 이게 있지 않았던 거죠. 근데 지금 세대는 아이돌을 접하기 전부터 이거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 끊임없이 연결되는 초연결 시스템과 아이돌 산업을
적절히 잘 융합시켜서 이제 만들어내다 보니까 뭐 가사가 어떻거나 우리가 이렇게 가사를 음미하도록 만들어진 음악들과 점점 더 이제 멀어지고 비율이 점점 더 줄어들고 네. 하는 게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시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영크크는 그냥 밈으로서만 소비되어도 충분히 괜찮고 그냥 즐길 수 있게 되고 근데 우리는 못 즐기죠. 타겟이 아니어서? 그렇죠. 타깃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닿으려고 만든 음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그렇다고 이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접근할 건 아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들도 이해한다고 착각하게 만든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마 이해하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이 산업과 기획과 네. 철저하게 구획돼서 아까 그들이 말한 것처럼 어떤 면을 도려내서 봐도 정말 예쁘고 정말 아름답게 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까지 좀 자연스럽게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공감이 되는 면이 되게 많고 아까 버블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일종의 성노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 저는. 네네네. 왜냐하면 어떤 성 역할을 판매하고 그걸 구매하는 거니까 그쵸, 실제로 맞아요. 유료화가 네네네. 되어 있기도 그렇게 하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네. 이렇게 말하면 되게 세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런 게 조금은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꼭 어떤 뭐 여성이 소비하는 것, 남성이 여성을 소비하는 것 이렇게만 이렇게 한정짓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구조 자체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나는 당신에게 공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버블의 특성상 뭐 이런 말을 해줘 아니면 나한테 이런 걸 해줘라고 요구를 하는 게 어떤 진짜 역할놀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참 그런 어떤 노동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적도 있고 저는 또 다른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던 게 이 아이돌들이 사실 근데 이렇게 버블도 열심히 하고 뭐 막 챌린지도 하고 엄청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고 이러는 맞아요. 게 막 10년씩 연습생하고. 그렇죠. 근데 이게 아이돌이라는 그 직업군 자체의 수명이 너무 짧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물론 그 이후에 뭐 솔로 가수로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배우를 연기자,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시는 아이돌 분들이 많지만 애초에 자기가 처음에 데뷔했던 그거를 계속 지켜가면서 막 20년, 30년 하는 그룹은 신화 말고는 못 본 것 같아요. 신화. 아니요, 뭐 신화. 지금도 뭐 소녀시대 이런 분들도 소녀시대도 있고 그러니까 카라도 얼마 전에 재결합했어요. 아 그렇구나. 네네. 몰랐네. 근데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그룹들이 있지만 다 개인 활동을 하다가 다시 뭉치고 이런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G.O.D도 아직 아 하잖아요. 그러네. 네. 이제 그런 식 근데 이제 정말 대표적인 어떤 그 세대별로 한두 그룹 말고는 맞아요. 뭐 이제 이슈가 있어서 그러니까 다시 할 수 있는 그룹은 그때도 정말 1, 2위를 구가하던 그룹들이니까 가능한 거죠. 맞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한 게 그만큼 아이돌들 자체도 자기의 어떤 그 직업군에 대한 수명의 생각을 무조건 하면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죠. 네. 근데 내가 아티스트로 남으면 이거는 밈이 되고 계속 남아있게 되고 구전되며 나는 정말 그냥 이 잠깐 반짝한 아이돌이 아니라 그냥 아티스트로서 이걸 하는 거야 라는 어떤 게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 아이돌들 자체도 그렇고 기획사에서도 그렇고 이름 자체를 이제 뭐 예전에는 뭐 아이돌 이런 말들도 많이 썼었는데 이제 아예 뭐 K-팝 아티스트 이런 식으로 자기를 많이 호명하잖아요. 그런 이유 자체가 애초에 각인을 그렇게 시키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고 저는 뭔가 생각을 해봤을 때 에스파 이런 그룹이 처음에 나왔을 때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이제 수만홍이 그 감을 잃었다. 감다뒤. 이수만 감다뒤다. 이수만 저 뭐냐. 뭐 나비스 누구냐. 아니 컴퓨터 속에 또 자기랑 이렇게 대화하고 이제 다 갈 때까지 갔구나 아이돌 산업 이랬는데 지금 에스파에 대항마가 없죠. 그들의 어떤 컨셉추얼을 이제 물론 따라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에스파가 거의 선구자격으로 되잖아요. 그 AI 아이돌 그 세계관을 가진 아이돌 중에서 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뭐랄까
사람들이 대중들이 이거는 이제 예술이야라고 호명해주기 전까지는 자기들도 계속 그 의심과 싸워야 되는 게 또 아이돌들의 굉장한 고뇌와 네. 또 한편의 숙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나이브하지만 운이라고 보거든요. 에스파가 잘 된 것은 운이다? 물론 이제 철저하게 기획하고 할 수 있는 것과 그 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거는 그치. 있는데 르세라핌의 자멸과 함께 그렇죠. 올라간 것도 있죠. 네, 그런 포인트에서 어떤 경쟁자가 있는지 극장에 뭐가 걸려있냐에 따라서 너무 중요하죠. 왕사남이 1600만을 할 수 있었던 이유 뭐 이런 것과 그쵸.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에스파의 대항마가 없는 이유는 에스파가 잘해서 또 물론 어느 측면에서는 있겠지만 뭐 세계관을 도입하고 뭐 이런 거 근데 그건 사실 엑소 때부터 하던 거 더 거슬러 올라가면 동방신기 때부터 하던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대단해서라고 하는 거는 그냥 후대에 이름 붙여진 무언가들인 것 같고요. 그냥 다 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6에서 전소미가 떨어지고 지금 솔로로 굉장히 잘 나가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게 또 발판이 돼가지고 얼마 전에 아이오아이가 재결합을 했는데 그거를 주도한 게 네. 전소미고. 네.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었던 거는 트와이스가 안 됐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네. 그러니까 굳이 이제 이렇게 과장해서 얘기를 했지만 네네. 그 운과 기획의 경계가 굉장히 흐릿하고 아티스트라고 이름을 붙이고 시작하는 거는 이제는 그냥 기본 전제가 된 것 같고요. 네.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돈도 너무 많이 들고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하기 싫은 거를 하도록 해야 하고 이 어린 친구들을 데려다 놓고 어떻게 보면 좀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양성을 시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하자면 입이 아프지만 그 이것만큼 운에 기대야만 하는 그리고 자본에 기대야만 하는 왜냐면 그 운을 맞을 수 있을 때까지 이 그룹을 유지시켜야 되는데 네. 작은 엔터테인먼트들은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획이나 이런 거의 승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약간 모순적이다, 어폐가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물론 이제 저는 그 아이돌들이 결과적으로 잘 돼서 배우라든지 연기를 한다든지 뮤지컬 요새 많이 하기도 하고 그렇죠. 하는 네. 루트를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네. 물론 또 그거를 또 고깝게 보는 시선들도 당연히 있지만 네. 그러니까 이 산업의 기형적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야 이게 뭐 딱히 해소될 것 같지는 않고 더 다양한 방식으로 이 쉽게 말해 연예계에 진출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 오징어 게임처럼 이 친구들이 다 아이돌을 하자 아이돌을 하면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되는 게 좀 안타까운 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주체성이 얼마나 주어져 있는가는 아까 그늘이 든 비유만 봐도 그렇잖아요.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초반에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는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사실은 연기자가 꿈이었는데 여기에 들어가려다 보니까 아이돌로 일단 뚫고 탈퇴하고 막 이렇게 해서 연기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흐름 자체가 큰 물줄기가 이 아이돌 산업이 K-팝 산업에 있다 보니까 다 거기로 좋은 인재들이 또 유입이 다 거기로 가버리는 거 아닌가. 근데 이런 거 보면 또 의대 다 가려고 하는 그런 행태. 그렇죠. 지금은 반도체학과 다 가려고 하는 네네. 행태. 이거랑 뭐가 다른가 싶긴 해요. 최고라고 쳐주는 거에 다 뭔가 몰리게 되는 맞아요. 현상. 그런 거는 사실 대한민국 사회의 특징이라고 이게 반영된 거라고 또 네. 볼 수가 있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뭔가 얘기를 들으면서 또 생각이 들었던 게 저희가 어쨌든 아이돌 산업 안에서의 이야기를 이렇게 파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는 아이돌이 아니었는데 뭐 아이돌 산업계 굳이 뭐 안과 밖을 나눈다고 맞아요. 한다면은 그 경계 밖에서 나 혼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어떤 인디 가수들이 네. 아니면 뭐 그냥 독립 영화 감독들이 갑자기 팡 올라가서 이 사람은 이제 완전 대중픽이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그 한로로는
그 인디 가수인가 이제 아이돌인가 이제 아기 락스타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그 인스타에서 그런 뭐랄까 논쟁을 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그런 것도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버들은 한로로가 아이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아니죠. 물어본다고 하면 아이돌 아닌가요? 네. 네네.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한 얘기에 기반해서만 설명하면 네네. 아니라고 보고 네. 이건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기획되고 잘 만들어지고 뭐 이런 형태에 있어서는 사실 꼭 아이돌이 아니어도 그런 가수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돌이 근데 이제 그늘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유사 연예를 계속 만들어가고 굿즈를 소비하게 만들고 근데 그게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관계적인 상상을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의 환상을 맞아요. 관계적 파는 환상을 거죠. 파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 구매자들이 그걸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할로로한테 그런 게 있나? 생각해 보면 사실 모르겠어요. 할로로 버블 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요새는 배우들도 버블을 많이 하고 한대요 실제로. 네네. 근데 할로는 그런 거 아직은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그렇게 넘어가게 된다면 네. 그때는 할로를 아이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앨범을 30개 사면 팬싸가 하나 들어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할로를 아이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뭔가 요소가 하나는 생기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그런 그 주목을 받는다라는 것만으로 아이돌이라고 한다면 네. 임영웅도 아이돌 아닌가요? 그러니까 근데 네. 저는 그 기준이 참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아이돌이라는 거를 어떻게 구획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한 것처럼 기준이 굉장히 달라지기는 맞아요. 하겠지만 그럼 너무 이제 아이돌이라는 게 큰 범위 안에서 얘기되는 거긴 하지만 이 사람도 아이돌인가? 이 그룹도 아이돌인가? 이런 걸 막 생각하게 됐을 때 한로로는 하나의 예시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한로로를 봤을 때 그냥 인기 있는 이제 대중픽 인디 가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로로 계정에 챌린지가 뜰 때마다 뭐지? 싶은 생각이 근데 이제 챌린지는 김종국도 하고 성시경도 해요. 그거는 이제 연예계 문화인 거고. 그런가? 네. 그래서 뭔가 그런 거 그런 문화들 아니면은 이제 근데 임영웅 이런 사람들은 사실 아이돌 정도가 맞지 않나? 이제 근데 타겟층을 이제 10대나 20대 여성을 타겟층으로 한 게 아니라 건강과 행복을 바라시는 이제 우리 엄마 세대로 네. 그들의 아이돌로. 왜냐면은 임영웅은 실제로 포토카드도 팔고 네. 앨범깡도 어마어마한 자본력으로 하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제가. 그런 거. 그리고 그냥 그 어떤 인기의 척도로만 생각하면은 정말 아이돌 우상화 될 수 있는 사람들이나 연예인들이 많은데 맞아요. 그렇기에 버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단순히 인기의 척도만으로 아이돌이라고 부르는 건 아닌 것 같고 맞아요. 어떤 현상을 일으키고 실제로 그걸 위해서 기획된 부분이 있어야 그렇게 불릴 수도 있는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또 그 저희가 계속 얘기했듯이 아이돌 산업이라는 게 너무 빠르게 그 부와 명예를 얻었다가도 신기루처럼 맞아요. 그냥 사라져버린 그냥 물에 녹는 그런 것처럼 하는 게 뭔가 아이돌 산업을 키우는 게 한 8, 9할은 저는 팬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그들이 그 자본력, 그 구매력을 사용을 해줘야 그렇죠. 돈을 태우니까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이돌이야, 내가 아티스트야 라고 아무리 기획사나 아이돌 스스로가 얘기를 해도 대중이 호명을 해줘야 그게 가능한 구조인 것 같다. 맞아요. 네. 그래서 산업이라고 불리는 것 같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런 생각도 저는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덕질이나 아이돌 산업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를 좋아하고자 하는 마음은 뭐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거니까. 그리고 한 번 뭔가를 되게 크게 좋아했던 사람들은 계속 뭔가 대체할 거를 찾는 것 같다는 느낌도 있고 덕질 한 번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그쵸. 그 마음속에 늘 최애가 남아 있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네, 본진을 놔두고 계속 그러니까 가는 거죠. 십몇 년이 흘렀는데 갑자기 다시 나와. 뭐 다시 재결합한대. 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쫓아다녔던 나. 그러니까 이게 그 대상을 사랑하는 나이기도 하고 그 좋아하는 나를 또 좋아하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맞아요.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었구나. 순수함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좀 어떻게 보면 산업에 대한 비판론을 좀 내세우긴 했지만 네. 그렇다고 이 팬들의 마음이
다 노란한 것이고 무의미하고 이렇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전혀 아니죠. 네, 그렇게는 절대 말할 수 없고 그거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나쁜 거지. 맞아요. 그 마음을 가진 거가 나쁜 건 아닌 거니까. 물론 무비판적으로 막 모든 걸 받아들여서 막 이제 정말 잘못한 가수 아이돌의 행태를 뭐 너무 감싼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이 되겠지만 네. 그런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좋아하는 나를 또 잘 아껴주고 좋아하는 마음 같은 게 이 덕질의 효능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건 꼭 아이돌 우리가 보통 덕질이란 걸 아이돌하고 붙여 생각하지만 뭐 요새는 뭐 스포츠 선수들 좋아하는 분들도 많고 야구 선수들 좋아하는 경우도 많고 뭐 정치인도 사실은 팬덤이 있고 그쵸, 그럼요. 쫓아다니면서 뭐 훈이 하면서 막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은 다 그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 사람 좋아하는 나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같이 좋아하는 우리를 좋아하는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연결성이 짙은 행동들이라고 저는 봐서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아이돌이 또 선구적으로 좀 만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문화적으로 맞아요. 연대 의식이라든지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그리고 뭐 또 냉정하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하는 문화도 내부에 있는 것 같고 저는 잘은 모르지만 그리고 막 항의하려고 트럭도 보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걸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저는 그런 거랑 맞닿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동력이나 에너지들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도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20, 30대 남성들이 사실 거리에 많이 없었고 정치적으로도 좀 보수화된 면도 있고 근데 그거는 당연히 분석해 보면 여러 이유가 있겠죠. 뭐 남녀 갈등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좋아하는 거를 잘 모르고 좋아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뭘 좋아하는 게 좋은지도 잘 모르고 이런 문화들 그러니까 남성성이라고 했을 때 막 그 감정 표현 같은 거를 좀 억제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근데 이게 슬픔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감정이라든지 행복 같은 것도 절제해야 되고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너무 직접적으로 말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화가 돼 있고 깔려 있다 보니까 그게 저는 이렇게 아이돌이나 이런 거 좋아하는 마음이랑도 연결이 돼서 이제 그쪽으로 좀 마음이 안 가도록 시스템화되어 있는 것 같고 제가 별로 안 좋아했던 것도 그런 이유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게 다 이렇게 흘러서 어떻게 보면은 그 보수화라든지 이런 거리에 나오는 참여 의식 같은 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얘기까지 오긴 했지만 이 덕질의 긍정성, 덕질의 순기능, 효능 같은 거를 말하려면 정말 끝도 없다. 그리고 좋아하는 마음은 뭐 언제나 에너지가 있으니까, 힘이 세니까. 미워하는 마음도 물론 강하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아이돌 덕질하는 분들을 또 우리가 존경하고 연구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본다. 그렇죠. 그들의 사랑이나 사실 저희가 처음에 어쨌든 이제 언급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뭐 여러 아이돌 분들 얘기도 하고 뭐 그들이 하는 노래나 가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 근데 그거 실제이기도 하니까 얘기를 솔직하게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거기 안에서 어떤 나의 잠깐의 재미, 흥미 이런 거를 찾게 되는 것만으로도 그 노래나 퍼포먼스가 가지는 의미, 그 아이돌들이 주는 기쁨 이런 것들은 다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아까 얘기할 때도 뭐 유사 연애에 대한 얘기를 뭐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유사 연애가 이제 저는 부정적인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이지만 긍정적인 면도 없잖아 있다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실제 연애를 하는 게 아니면은
이제 그러니까 연애 감정을 느낀다는 거에 대한 긍정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전에 몰랐던 어떤 감정을 발견하고 뭔가 솔직하게 하고 싶고 그리고 이걸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싶고 뭔가 애쓰는 마음 이런 것들은 사실 되게 건강한 마음이고 배우는 감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엇나가면서 내가 돈 냈으니까 해줘 이렇게 되면은 메시지 왜 안 보내? 사진 보내야 돼. 집착하고 이런 일부의 어떤 것들이 잘못됐다는 그쵸. 거지. 근데 그거는 그냥 일반 연애에서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사람에게 상처 주기 전에 뭐 이런 걸 해봐라 이건 아니지만 상처를 받아보고 줘보고 네. 그런 방식에서는 네네 그런 점에서 이게 어쨌든 10대들을 타깃하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배움도 분명히 건강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네. 아이돌 곡을 하나 틀어볼까요? 그러면 어떤 아이돌 곡이요? 네네 아니면은 버들이 혹시 생각한 추천곡이 있나요? 네. 그냥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가져오셨나요? 노래 중 하나가 네네. 그 최근에 그냥 가볍게 얘기하고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많이 뜨긴 했지만 키키의 그 뉴에라나 뭐 아일릿의 빌려온 고양이나 이런 노래 좋아하거든요. 가끔 들어요. 빌려온 고양이? 네. 빌려온 고양이라는 노래 모르세요? 몰라요. 그 정말 좋은 노래. 네.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가사가 정말 이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무슨 가사야? 이런 지점들이 있거든요. 오케이. 근데 이제 그 빌려온 고양이에서 또 샘플링한 옛날 일본 애니 노래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좋고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키키도 그렇고 아일릿도 그렇고 좀 키치한 컨셉들을 잘 내세우고 제가 거기 멤버들이 누가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음악은 종종 듣기도 하고 그런 노래들 정말 좋아하는데 요새는 조금 이것도 지난 노래라서 그냥 아싸리 지난 노래를 추천하자면 그쵸 좋아요. 유튜브에 있는 건데 라이브예요. 뉴진스가 디토를 이제 라이브 버전으로 부른 게 있어요. 채널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It's Live인가? 그러니까 뉴진스 멤버들이 직접 부른 거죠? 그렇죠. 라이브로? 뉴진스 디토 처음 나왔을 때쯤이었을 거예요. 근데 디토가 겨울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캐롤처럼 편곡해서 부른 그 디토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생각날 때마다 듣는 버전이고 그 라이브 밴드 버전이라서 안 좋을 수가 없다. 역시 응원봉을 가지신 분답군요. 저는 이제 아이돌 노래를 막 주기적으로 듣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다 보니까 변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늘 듣는 거는 이제 뉴진스의 디토 라이브 버전. 그렇구나. 이거 지금 또 여름에 들으면 또 시원하거든요. 그러겠죠. 한번 이제 뉴진스의 뭐 행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개인적으로 응원을 하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제발. 저희 뭐 딱히 개인적으로 관련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전혀 없습니다. 그치만 그래도 둘 다 응원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다. 완전체 뉴진스의 디토로 디토 라이브 버전으로 한번 오늘 이 팟캐스트를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는 그늘이었고요. 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Stay in the middle like you a little don't wanna riddle 말해줘 say it back oh say it little 아침이 너무 멀어서 say it little 훌쩍 커버렸어 함께한 기억처럼 널 보는 내 마음은 어느새 여름 지나갈 기다렸지 all this time somebody like I want somebody 날 보고 웃었지만 do you think about me now yeah all the time yeah all the time got no time to lose 내 길었던 하루 난 보고 싶어 라따따따 울린 심장 I got nothing to lose 널 좋아한다고 라타타타 울린 심장